여러분, 지금 서울의 집값과 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의 평균 월세가 거의 100만 원에 달하고 무려 26개월 연속으로 올랐다는 사실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50대, 60대 세대의 노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직시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세 가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벌어진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살 청년 이야기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가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교통비, 식비, 통신비까지 합치면 이미 생활비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남는 게 없으니 저축은커녕 내 집 마련은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상황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들, 딸 세대의 현실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서울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노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녀가 설 수 없고 자녀가 설 수 없으면 결국 부모도 평생 짐을 떠안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후를 대비해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이자 수익을 계산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세 제도가 무너지고 집주인들마저 월세를 선호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전세 대신 월세로 돌렸지만 예상보다 현금 흐름이 불안정했습니다. 세입자가 자주 바뀌고 관리 비용이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비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단순히 집값 상승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을 앞둔 부부입니다. 평생 살던 서울 집을 팔고 전원주택에서 여유를 즐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팔고 보니 수도권에서조차 살만한 집을 다시 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이미 상상 이상으로 올랐고 월세 부담은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생각지도 못한 작은 원룸을 전전해야 했고 노후의 품위와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평생 일했는데 왜 노후가 더 힘들어지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현실은 자산가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뚜렷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월세 공화국이 된 서울에서는 부모의 도움 없이 자녀가 설 수 없고 부모 세대 역시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을 재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서울 아파트가 곧 성공이라는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은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면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주택,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 소규모 부동산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큰 평수 아파트 한 채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관리가 쉬운 소형 부동산 여러 채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내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둘째, 자녀와의 재정 구조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무조건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건 이제 위험한 방식입니다. 자녀에게 당장의 도움을 주더라도 부모 자신의 노후 자금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도 평생 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셋째,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월세 구조, 부동산 세금 제도, 금융 환경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의 지식으로만 판단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라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강의, 유튜브, 각종 온라인 자료가 넘쳐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공부하고 직접 은행 앱을 다뤄보고 임대 수익 계산을 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내 자산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이 월세 공화국으로 변하는 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는 건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의 월세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26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제 서울은 전세도 자가도 아닌 월세 공화국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현실이 단지 젊은 세대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50대, 60대 시니어 세대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점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녀가 서울에서 살아갈 수 없고 자녀 세대가 제 힘으로 서지 못하면 부모의 노후 계획도 송두리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가 집을 가졌는가로 인생의 판도가 갈리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불어나고 없는 사람은 더 밀려나 버립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시니어 세대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산 구조의 재배치입니다. 서울의 대형 아파트 한 채가 안전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구 구조는 달라졌습니다. 4인 가족 중심의 주거는 줄어들고 오히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앞으로 더 수요가 커지는 주택 형태는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강남의 대형 아파트 한 채는 오를 만큼 올랐지만 외곽 지역의 소형 주택은 여전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에 달려 있습니다. 큰 집을 붙잡고 관리비와 세금에 허덕이느니 작게 나눠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만드는 편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가족 재정의 경계선 세우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돕기 위해 집을 팔거나 퇴직금을 쏟아붓곤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힘들고 부모는 노후 자금이 바닥나 결국 의존적인 삶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사랑하되 내 노후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자금을 일부 보탠다면 동시에 부모 자신을 위한 안정적 현금 자산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실패해도 부모 세대는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고 다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배움과 적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약점은 나는 이제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금융 환경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 전세 제도가 당연했던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금, 금융상품, 임대차 제도,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모르면 결국 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배우면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망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월세 수익 계산, 시장 동향 파악, 금융 거래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공부하는 습관이 노후의 격차를 벌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소비 습관의 전환입니다. 지금 월세 공화국에서 가장 힘든 건 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이 상황을 돕겠다고 무리하게 자산을 내주면 결국 부모까지 무너집니다. 그러니 자녀와 부모 모두가 같이 새로운 소비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꼭 필요한 집인지, 유지할 수 있는 집인지, 불필요한 허세나 체면 때문에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도 자녀 결혼식 체면을 차리겠다고 몇억 원을 쓰고 결국 노후는 기초 생활수급비로 버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남의 눈이 아니라 내 삶의 실속을 따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자산 관리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노후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값은 이미 올라 있을 뿐 아니라 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은행 예금만 바라보다가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소형 부동산 임대, 리츠 투자, 연금 상품, 배당 주식처럼 현금을 만들어 내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의료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는 시니어 세대일수록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를 중심으로 자산을 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심리적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집은 반드시 서울 아파트여야 한다는 생각, 부모라면 자녀에게 무조건 집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 노후에는 큰 평수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고정관념이 결국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오히려 지금은 작아도 내 수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집, 작아도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순간 불안은 줄어들고 실천 가능한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서울은 이미 월세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젊은 세대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가 무너져 버리면 자녀도 무너집니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건 철저한 자기 준비와 새로운 전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전략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또 내 노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